우리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대통령 부인이 명품백 받은 거 조그마한 백, 좋아요. 파우치 받은 거 잘못됐잖아요. 그거 사과 못해요, 그거. 그거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그 얘기 왜 못하세요?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답답하죠. 김한길 위원장한테는 정말 답답하죠. 죄송하다라는 표현을 써놓고 답답해. 아니 이게 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역대 대통령 배우자가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오라는 거예요. 아이 또. 아니 이거는 헌정 중단. 아니 이거는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 아니, 저도 그걸 되게 싫어하거든. 헌정 중단 그리고 극단적으로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 대통령이 자기 성찰을 못하고 자기 객관화를 못하고 그 옆에 있는 참모들이나 행정부 국무위원들 아닙니까? 국무위원의 자리라는 거는 본인이 권한과 책임을 갖는 겁니다. 대통령의 아랫사람이 아니에요. 왕 밑에 신하가 아니라고. 민주사회에서 장관이라는 자리는요. 본인의 권한과 책임이 아주 뚜렷한 거예요. 근데 왜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하나 뭐 상황 말씀드리면 대통령실에 A 수석과 B 비서관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담해서 대통령께서 사과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오늘 내일 한대요 지금. 아 그래요? 네, 한번 지켜보시죠 한번. 지금 많이 A 수석과 B 비서관. 네, 그래 지금 난리가 났다 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지 좀 지켜보시면 앞으로 만약에 이 사람들이 대통령실을 나오게 되면 진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아무런 언급도 못해요. 그냥 그분이 무엇을 하든 뭐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아무도 제어를 하거나 조율이나 조치 같은 거 아무것도 못해요. 큰일 났어요. 본인들이 누구한테 저 월급을 받습니까? 우리한테 받잖아. 저 세금 많이 내왔거든요. 네. 예. KBS 저 들어갈 때 SK텔레콤보다 월급이 높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그때는 방송사가 훨씬 더 좋았어요. 네. 통신사보다. 네. 예? 비교도 안 됐어, 사실. 네. 제가 1,000만 원 정도 더 받았어. 그때 네. 당시에도. 예? 2,400만 원 월급 할 때 저 3,800만 원 받았어. 네. 예? 근데 세금 많이 내온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좀 괘씸해요. 주권자 입장에서 봤을 땐 이 나라가 지금 누구 건데? 그러니까요. 상당히 참 걱정되고. 참 아니 국방의 의무 저도 했거든요. 세금 내왔거든요. 세금 떳떳하게 내오고 국방의 의무를 한 시민으로서 한 사람의 언론인으로서 이런 말도 못합니까? 이런 말하다 쫓겨나야 되는 게 이게 민주국가입니까? 이상하잖아. 그럼 사과할 거는 진작에 했어야지. 그리고 이거는 사과가 아니고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가 조작 의혹 사건도 이게 지금 말이 돼요. 통정매매 이미 했잖아요. 통정매매. 통정매매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 통정매매라는 거는 서로 간에 그렇죠. 짜고 했다. 거지. 분명히 했잖아. 에? 그리고 수익 받았잖아. 네. 수익 받은 거에 관해서도 지금 그때 만약에 사실을 알았다면 거짓말한 거잖아요, 대통령이. 네. 닉슨 거짓말한 것 때문에 물러났어요. 네. 지금 몇 번째예요. 그래놓고 헌정 중단 뭐 하면 뭐 나라가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역사가 되풀이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경제는 경제대로 돌아갔고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대로 돌아갔습니다. 여하간 근 2년 동안 직원을 못했다라고 하는 건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새삼스럽게 A 수석과 B 비서관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잘릴 거나 말 거냐 하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매우 좀 이렇게 큰 의미는 없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번 얘기하는 게 헌정 중단이라는 말씀을 많이 쓰시는데 헌정은 중단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헌법에 탄핵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헌정의 하나의 질서 중에 내부에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협박을 해요. 탄핵을 하면 헌정이 중단되는 것처럼. 아니 그렇다면 헌법에 어떻게 탄핵이라는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헌법을 중단시키는 용어가 헌법에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냥 헌정이 중단되는 게 아니라 폭정을 행하는 자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갖다 거기다가 딱 박아놓은 거예요. 누구에게? 국민한테 못 주니까
국회한테 준 거예요. 그 국회가 지금 행사하지 못하니까 문제인 거지. 저는 그걸 헌정 중단이라고 얘기하면서 대한민국이 상당히 큰 혼란에 빠질 것처럼 얘기하는 건 이것도 또 다른 제가 볼 때는 마타도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 그건 좀 올바른 설명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되게 네, 비상적이고 극단적인 일들이잖아요. 탄핵과 헌정 중단이라는 말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21세기 대한민국에 괜찮을까? 또 그런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나라에 어떨까?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 비정상적인 대통령을 상당히 잘못 판단하신 유권자들이 뽑아놓은 거잖아요. 그 유권자들도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은 후회하고 있을걸요. 그래서 이제 예. 그런 것들을 심판하라고 선거가 중간중간 있는 거고 일단은 총선에서 국민들의 선택과 표심이 어떻게 나타날지 그것도 한번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이런 가장 본질적인 것들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관한 어떤 수많은 질문들을 네. 집권 여당이 구체적으로 돌파해 나가지 못한다면 이번 선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 그럼요. 이미 예. 뭐 지표상으로도 다 나와 있는 예. 부분이죠.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대통령은 계속 저런 일관된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어쨌든 총선을 실질적으로 치르고 지휘해야 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냥 어물쩍 뭉개면서 넘어간다면 어물쩍 과연- 뭉개면서 넘어갔어요. 넘어갔어 이미. 예.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한 네. 정서가 제가 볼 때 수도권에 있는 국민의힘 이 후보자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이재명 뭐라고 의원은 했습니까? 사실 굉장히 부주의했던 부분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리고 진솔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전 적어도 집권 여당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 얘기는 해야 되고 이게 상식이에요. 그럼 이런 상식을 가지고 대통령한테 압박을 해야 되는 거고 대통령은 이 압박을 자기 지지층과 국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굉장히 부주의했던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타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진솔하게 사과를 해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사과한다고 해서 범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범죄인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예. 하지만 그 전 단계에 대한 요구가 있는 거거든요.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뭐 위법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 내용이기 때문에 그 뒤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전의 부분조차 하지 않고 박정하다는 표현으로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잘못됐죠. 그러면 자기 아버지 친구분 중에 돈 많은 양반들이 계시면 그 양반들이 공무원들 300만 원씩 가서 명품백 주면 네. 받으면 죄가 아닌 거잖아요. 그냥 박정하게 미안해서 받아준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돈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 아버지 친구분들 여러 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그냥 명품백 갖다 전달해 주면 나는 참 착한 사람이고 박정하지 않으니까 그거 받으면 된다. 아 이게 해명이라고 국민한테 내놓는 해명입니까?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